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시즌을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게 될 강사 김건호라고 합니다. 자, 뭐 새해 첫날이고 우리가 또 첫 만남이고 그죠? 그러니까 또 모든 게 또 리셋돼서 첫 시작이니까 우리가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한 뭐 박수의 갈채가 아니고 여러분 화이팅 하라는 거니까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려 보시고 뭐 또 이 뭐 첫날이니까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도 하기에도 뭐 이제는 이 자격증 자체가 이미 시장에 너무 노출되고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30년이 이상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과목에 대한 배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어느 과목을 시험 치고 뭐 시험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과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담해서 하면 되지만도 이미 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하실 것도 없고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고려 보시고 몰라요? 한번 설명해 드릴까? 다 알아요? 다 아시잖아. 그죠? 아시니까 그지? 고려 보시고 그리고 뭐 몇 가지 그 학원 생활 하면서 당부 말씀하고 그리고 뭐 제 수업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게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한 5분, 10분, 20분 정도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만남이니까 늘 제가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학원입니다. 그죠? 학원이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활하시는 뭐 자택이라든지 그 외의 공간보다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속된 말로도 냄새에 민감하신 분은 뭐 냄새도 사람 냄새 싫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기타 등등의 모든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공부를 원했으니까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 생활을 최하 뭐 3년 5년 정도 하시면은 이거는 곤치자,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좀 시정해도 그렇게 뭐 얘기하지만 이 생활이 길만 7, 8개월입니다.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길만 7, 8개월이니까 일단 자격증을 따는 그 순간까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좀 불만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시고 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잠시 여기 머무는 장소에 불과하니까 좀 힘겹고 어려운 거 있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시소. 그게 제일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5년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은 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곤치면서 생활하자 했는데 길만 7, 8개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순간순간 좀 힘겨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이 자격증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생각만큼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수업을 좀 열심히 듣고 복습 정도만 3, 4월까지 하시면은 이 자격시험 여러분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고 바로 점수에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소. 특별히 고시 공부 그치 뭐 이렇게 뭐 밤낮없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특히 제가 뭐 금요일이라서 제일 걱정은 됩니다. 뭐 불타는 금요일 이래가 뭐 불금불금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칼 나이 지났습니다. 그죠? 지금 밖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이 뭡니까 이 날씨에 대한 추위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동구청도 가보셨겠지만 또 나는 직접 안 가봤지만 잘 해놨을 겁니다. 각종 뭐 지자체 사무실 데 가면은 요즘 거의 카페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추위에 대한 서름은 뭐 은행이라든지 관공기관에 들어가시면은 뭐 1시간, 2시간씩 있어도 말 안 합니다. 뭐 카페식으로 커피도 먹고 뭐 다 돼 있습니다. 즉 추위에 대한 서름은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 있지만 이 가난이나 배고픔에 대한 서름은 그 누구도 대신 못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말은 뭐 자아실현이고 그냥 해본다 하지만 속된 말로 자기의 경제적 이윤 창출이 주 목적일 겁니다. 맞죠? 그죠? 이윤 창출이 목적이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견뎌야 됩니다. 근데 뭐 한 주 쉬어보고 뭐 지금은 좀 이렇게 새 마음 새 뜻을 하시는데 당장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라도 막 오늘 한 주 쉬지 뭐 그러다 보면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8주 완성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7주가 나오면 7주로 수업이 끝입니다. 9주가 나오면 한 주는 쟤는 뭡니까?
주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든지 그래 합니다. 진도는 깔끔하게 끝내줍니다. 그런 식이라 여러분들이 고래 진행되고,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아마 4시간 수업인데 제 과목은 3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12시 한 50분 전후로 마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것만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이걸 완벽하게 좀 잘하니까 다 그래 알아서 커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소. 그죠? 그리고 뭐 강사는 지 꿈을 먹고 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듣는 저 강사가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좀 나름대로 좀 우려도 되실 수 있잖아. 그죠? 기왕이면 좀 더 좀 능력 있는 강사한테 듣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강사는 누구나 지가 당대 최고라 말하지만 저 또한도 누구한테 밀려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이거하고 좀 상대하지만 국내 최고의 메이저급 출판사에 제가 그 계약된 강사입니다. 인터넷에 그 뭐 하시면 알잖아. 그죠? 상상을 초월할 그 대형 기업에 제가 강사입니다. 그죠? 대구에 이거 왜 오느냐? 집이 제구입니다. 그죠? 이 원장님하고 좀 편합니다. 세월이 벌써 이 원장님하고 10년이 10년. 우리 뭐 서로 악어새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뭐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고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고 아주 애정이 관계, 애정 관계. 그죠? 참 그래서 하면 편합니다. 편하고 뭐 또 선배 같기도 하고 또 편하면 저한테 또 좀 잘해주시면 잘해주고 어쨌든 뭐 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참 편합니다. 편하고 그래서 근데 아마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유는 중개법만큼은 여러분들이 뭐 당대 최고의 저는 자부를 하고 점수만큼은 여러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이 많은데 이 양이 한 5분의 1만 해도 덮었습니다. 덮었으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그죠? 찬차 하시면 돼요. 제가 하락하는 것만 하셔도 속된 말로 70, 80 나오는 데는 정말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자격 시험 목표는 만점을 목표로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60점을 목표로 하시면 공부가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60점을 목표로 뛰어서 60점을 그렇게 여러분들 60점 목표로 하시면은 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이래 OX 질문 같은 거를 좀 제법 던집니다. 뭐 그게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이때까지 시험 나왔는 지문들이라든지 그죠? 향후 나올 만한 예시들에 그걸 체크해 주는 거니까 뭐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답을 맞춰도 관계없고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배우는 내용들에서 뭐 중요성을 있으니까 강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하시고,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여기는 학원갑니다. 저는 철저하게 생각보다는 가부장적이고 집에 가서는 걷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즉 손가락하고 입으로만 다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성인 학원이니까 여기서는 그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왕이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나도 왕이 아니고 여러분도 왕이 아닙니다. 즉 서로가 필요한 관계니까 저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누워 주무셔도 되고 뭐 자세도 저한테 신경 쓸 거 없고 편하시는데, 다만 다른 수강생분들한테 피해만 가면 되지 저한테는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관계 없습니다. 예우도 필요 없습니다. 다 묻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그런 관계 없고, 철저하게 저는 상업적인 강사입니다. 즉 점수만 나와주는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할 겁니다. 늘 뭐 원래 18년째 이 짓 하지만 여기 뭐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 뭐 장동거이다 뭐 그런 친구가 여기 왔다 그러면 아마 일주일 2주일 동안 여기 미 터질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자격증 취득하러 왔지 그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는 점수 따러 왔잖아. 그죠? 철저하게 저는 점수가 나와주는 그런 강의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또 수업 중에 하는 모든 얘기들은 속된 말로 안 믿기지만 머리가 크게 좋은 머리 하지만 또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으로 하는 거니까 뭐 수업 중에 하는 제가 모든 얘기들을 기뻐하실 거나 슬퍼하실 것도 없습니다. 특정 종교, 뭐 정치, 정파 저는 아무 가입된 것도 없습니다. 무교의 무당파입니다. 무당파. 근데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특정한 종교라든지 뭐 정치하고 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수업의 지겨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잠시 방지하기 위해서 남들의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드린 것이지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단체, 특정 종교 아무것하고 관계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줍니까 제가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영어를 합니다. 영어. 그죠? 왜냐하면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렇지. 제가 필리핀에 제가 45일을 제가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참. 그럼요, 사모님, 그죠? 45일간 어학에 다녀왔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영어 하시더라도 좀 뭐 듣기 거북대가 들으시고, 또 수업 중에 저한테 들은 영어를 자퇴해 가셔가지고 자제분에게 물어본다는
그런 어리석음은 피하시기 바라십시오. 그런 정도. 철저하게 조금 좀 재미있게 좀 유머 있게 고래 강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강의, 그죠? 절대 갖고 놉니다. 이거 뭐 여러분을 갖고 놓으면 나쁜 놈이지만 책 갖고 놉니다. 갖고 노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이 좀 더 지겹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 듣는 것들을 금요일에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석하지 말라는 거. 아마 뭐 자연스럽게 결석 안 하게 됩니다만은,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중도 이탈이라든지 포기를 합니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지금부터 사실 정상적으로 수업하시는 분은 자격시험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떨어지시는 분이 간혹 나오시느냐? 중도 이탈, 그리고 포기, 또 자기와의 공부, 뭐 혼자 나홀로 공부, 독서 읽고 산으로 들로 다 띠쁩니다. 막판에. 글쎄요, 생각보다는 그 작전이 좋은 작전은 아닙니다. 아까 저 친구도 한번 먼저 좀 장애 좀 들은 친구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학원에서, 그죠? 강사 때 실은소에 들어가면서 껌껌한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 아래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는 분이 그래도 증을 가져가시지. 그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중도에 뭡니까 내가 낸다고 뭐 띠푼다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지금 각종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저도 뭐 국내 최고의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 기업이. 그 메이저급에 제가 동영상을 하고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동영상은 뭐라 해야 되노? 이게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출판사, 나도 그거 있지만 먹고 사니만 엄청난 페이를 지불하면 나는 뭐 좋긴 좋습니다만, 결국 거기에 목적이 각 군데 강력시권의 거점을 두는 게 사무실용입니다. 인원수 말수 관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책하고 동영상 파는 걸로 끝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일단은 접하기 쉬우니까 뭐 집에서 조용하게 동영상 듣기 쉽고 뭐 각종 그렇잖아. 우선은 접하기 위해서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 뭐 동영상을 좋아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글쎄요, 동영상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요. 좀 공부를 좀 아시는 분 상태에서 좀 내가 그건 좀 기억이 안 난다, 좀 부족된 부분을 잠시 그 기억이 안 난다, 그 부분 한번 리와인드 해가 좀 들어보자, 뭐 이런 정도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동영상이지, 이걸로 가지고 생짜배기로 전부 다를 한다는 것은 저는 속된 말로 좀 무리수다 봐요. 그 일례로 안동 알죠? 경북 안동, 그죠? 제 고향도 안동이지만도 안동에 보면 한 6년쯤 됐겠다, 벌써 한 5년 됐겠네. 그 전까지만 해도 실강의 학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5년 돼. 그래서 그 모 원장이 김 교수 안동 들어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비한다. 왜 학교네? 안동이 아마 자기 남대로 뭐 자기는 이제 원장 다 사업이잖아. 안동에 가자. 그 전까지 안동이 100명이나 200명 매년 시험 응시했습니다. 안동도 합격자가 1명 아니면 2명 나왔습니다. 좀 너무 동영상 하셨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뭐 가는 그런 동영상 하셨겠어, 가이가. 근데 실강의 이제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에 30몇 명 합격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만큼 실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실강의가 실제 강의 듣고, 그래서 제가 1년 2년 해주고 자리 잡아주고, 저는 이제 총카는 걸 거의 안 가쁘잖아, 안 가고 지금 대도의 중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동영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가능하나 뭡니까 좀 귀찮더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이 시스템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제발 좀 결석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 7, 8개월 고생하시면은 이 바닥 떠날 때 좀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고 수는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승에서 인연이 몇 번인지 알아요? 수천 번 남은 거지요. 길만 36번에서 38번입니다. 37번 만나면 이승에서 인연은 여러분하고 내하고 끝입니다. 이 긴 세월을 360번, 뭐 3600번 만난다 해도 속된 말로 긴 거 아니잖아, 많은 거 아니잖아. 기껏 해봤자 36번 만나면 이세 끝이잖아. 한 달 4주 아닙니까? 4번 아닙니까? 9달 만나면 끝이잖아, 사실은. 중간중간에 만약에 특강 같은 거 있지만, 저는 특강 인원이 많이 없으면 안 해봅니다. 인원이 좀 많아야 하니까. 그건 뭐 하고 하는 건 그때 문제지만도, 그래봤자 36번 정도나 36, 7번 정도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만나는 이승에서 2년 했습니다. 금방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아주 뭐고 산도둑이 생긴 것만 보고 이게 올 처음 같은데, 좀 전에 뭔지 아나? 까치 설날이 돼. 진짜 바로 다 갈게요. 근데 진짜야. 그러면 하고야 이제 봄이다 하고 스브링하고 갑니다.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대구는 또 봄이 없다 하면서 여인네 옷소매가 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다 시험장 간다고 각 학원 끝에마다 199 막 적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런 데만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그지? 제발요 한순간순간에 조금 힘겹이 더 참고, 아마 국내에 있는 많은 자격증 중에 이 공인 중에서 많은 자격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낫습니다. 왜? 특히 젊은 친구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참뭐 맞아봐. 그 많은 자격증에 그걸로 벌었던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뭐 청소년지원사, 뭐 할매 관리사, 뭐 애완관리사, 뭐 물류관리사, 뭐 온갖 관리사 많잖아요. 무슨 자격증 좀 많습니까? 그걸로 막 아우 나 그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자리 잡았다 없을 겁니다. 자. 유일하게 이 국내에서 이 자격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에 제일 좋은 자격증이 그나마 이 자격증입니다. 뭐 나이 좀 드신 분도 계시지만도 노년에도 편합니다. 속된 말로 글자 적을 힘만 있으면 이 자격증은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나 초도 비용도 생각보다 얼마 안 듭니다. 여러분 뭐 통닭집 카제 한번 해볼래요? 1, 2억 기본 밑바닥 깔제 얼마 벌어가겠어요? 물론 상위 직구는 또 괜찮지만도 200, 300 번답니다. 두 분 다가 아침 오후 한 4시부터 문 열더라고. 3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그 부부 다 매달립니다. 요새는 인건비 때문에 직원도 잘 못 씁니다. 두 분 인건비 어디서 회복하노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시기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중개업은 초도 비용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듭니다. 안 들고 생각보다 좀 깔끔한 직업입니다. 또 내 샵다잉 가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직업입니다. 아마 20대 초반 중반부터 해가지고 60대까지 여성분들의, 남자분들은 뭐 해본 거지만 실제로 여성분들의 제일 큰 로망이 뭔지 알아요? 자기 샵 갖는 거랍니다. 내 사무소에 갖는 거다 이 말이야. 뭐 뭔지 알겠죠? 그만큼 모든 것들이 기대치에서 충족될 수 있는 막 괜찮은 자격증이니까 일단 무조건 쟁취하시고 봐야 됩니다. 뭐 김강사 끝나고 돈 좀, 이 자격증 취득한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 그 걱정 좀 하지 마시소. 자격증 좀 따고 난 이후에 그런 걱정해도 안 늦지 싶습니다. 그때 우리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보다 땄는데 뭐 토지를 해야 되나 주택을 해야 되나 막막하다, 그때 걱정해도 안 늦다 이 말입니다. 물론 따는 순간 뭐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더 그때 차근차근 준비해도 안 늦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차근차근 하시고, 자 바로 본게임 들어갈게요. 바로 본게임 들어가고 차근차근 또 수업하면서 또 기타 등등의 사항들은 말씀드릴게요. 자, 제 이름 정도는 아시죠? 모르나? 알죠? 그 제 이름은 뭐다? 김건호입니다. 김건호. 그죠? 유튜브가 뜨겁습니다. 치면은. 그죠? 유튜브에도 치면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김건호. 그러고 뭡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좀 도움 될까 싶어가지고 한번 전체 한번 보면은 우리 과목은요, 크게 편제가 3개 편제로 나뉘어집니다. 뭡니까?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 그리고 뭐다? 중개 실무. 보자. 중개 실무입니다. 요래 우리 과목은 크게 챕터가 나눠져 있어. 그 나눠져 있고, 굳이 따지면 여러분 요게 우리가 26개에서 한 27개 정도 출제된다 보시고, 요서 한 4문항에서 한 5문항, 요서 한 7문항에서 9문항 통상 요래 출제된다고 보시면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서두에 공부하는 방법은 목차를 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이 목차만 알아도 공부가 어느 정도 거의 뭐 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연결이 돼. 우리 컨셉이 세계 큰 컨셉이죠.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뭐다 8주 동안 수업한다 이 말. 통상적 2달 과정으로. 요걸 한 5주나 5주 반 정도, 요걸 한 주나 한 주 반, 요걸 한 주나 한 주 반 정도 고려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진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오늘부터 배우는 게 법률 파트잖아. 이 법률 파트에는 수록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총칙, 자격증 제도, 개설 등록, 그죠? 등록의 결격 사유, 그죠? 그리고 중개 업무,
제공 등의 의무와 책임, 그죠? 그리고 중개 보수, 그리고 행정적인 제재, 보칙, 지도 감독, 그리고 협회. 여기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의 편제입니다. 봐, 이 제목만 봐도 그죠? 좀 전체가 좀 공부가 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 순서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5주나 5주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총칙 밑에 우리가 또 오늘 배우는 게 총칙 거의 마무리 짓잖아요. 총칙 이래 가지고 쭉쭉쭉 나간다 이 말이야. 대자, 중자, 소자 공부는 이렇게 뭡니까? 오므리는 걸 잘해야 돼요. 오사마리 들어봤죠? 오사마리. 사투리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촬영할 때는 사투리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나는 근데 편합니다. 이게 그냥 편하니까. 좀 대구는 참 편해. 대구 부산 가면 편한데. 어쨌든 뭐니까 이렇게 공부는 뭡니까? 이렇게 오사마리 오므리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싹 모으는 공부 이래야 되나. 흐치는 공부 하지 마시고 대자, 중자, 소자이가. 그러면 법률 파트에 올 총칙을 배울까? 총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자, 공부를 이래 오사마리 오므리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올 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나 5주나 6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모든 교재에 이건 100% 똑같은데 순서만 약간 다를 뿐이지 전 법률 파트 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마다 나름대로 순서만 좀 다르게 적었다 뿐이지 요 칼리큘럼은 그대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래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총칙 파트에 요거는 뭐다 차차 그때 파트 가면 한번 설명하고 그죠? 보통 나는 이미 11월부터 수업 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1월달이니까 시간적으로 좀 이제 충분히 좀 워밍업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바로 본 게임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총칙 파트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총칙 파트. 총칙 파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됐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이 법의 그죠? 이 법의 재정 목적이라든지 용어의 정의, 그리고 중개 대상물. 이거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총칙 파트는 배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시간 제한이 충분하니까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있게 다루면 도움돼요. 용어를. 총칙 자체가 물론 뜻이 뭐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총칙 자체의 의미를 알고 이 파트를 들어가면 낫잖아. 총칙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법 과목에 비스무리한 모든 우리 행정이라든지 법에 관계되는 과목은 제일 앞에 총론, 총설, 총칙 이 단어가 나올 그 파트 나옵니다. 그 총론, 총설, 총칙이 뭐냐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들 있잖아. 규칙들, 용어들. 우리가 뭐 중개법이니까 중개 대상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수록되는 게 총론 파트나 총칙이나 총서들. 그 과목의 전체적인 있잖아.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수록되어 있는 파트가 총론, 총칙 그리고 총설 파트다 이 말입니다. 민법은 좀 몇 번 미리 좀 배웠을까 이가. 민법도 제일 앞에 총칙 나오잖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총칙, 총론, 총설 그래 보시면 돼요. 우리 과목도 총칙 파트가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그런 거 책 한번 들어가면서 볼까요? 천천히 봅시다. 그리고 우리 요 파트 중에 법률하고 거래신고 등의 법률, 중개실무 이 파트 중에 1월, 3월, 5월 진도가 이론이 3번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한 70% 내외 정도는 뭐다? 이론은 3번을 전범위를 다 돌립니다. 30% 내외는 한 번만 하는 것도 있고 2번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파트가 있을까? 물론 그걸 판단은 내가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문항이 좀 작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 있고 그리고 속된 말로 여러분 결석 반경에 나름대로 그런 작전도 있습니다. 이 내용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들어야 될까? 이거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결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오해하시 말아요. 물론 문항이 좀 작게 나오고 비주 약한 거를
한 번에만 2번 돌리고 3번도 안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석 방지용을 위해서도 뭐다 한 개, 2개 빼고 다음에 합계역 해가지고 그 다음 3, 4, 5를 돌리면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결석 방지용도 있습니다. 그런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결석하지 마시소. 해봤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죠? 결석하지 마시오. 제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라도 결석하지 말아요. 결석하면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왜? 어차피 지금은 첫날이니까 이래야지 다음 주부터 또 진도 탄력 붙일 뿐입니다. 그럼 한 주 빠져보면 뭐다 그 다음 주 오잖아요. 아이씨 뭐 이만 나가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고 막 차 아파라 하면서 또 뭐 다음 달이 있다 하면서 그때가 또 새마음 새듯이다 보면 또 어쩌다 보면 또 잘만 2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뭐 최소한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주간에 모으면 저녁에 오시면 되잖아. 저녁에 온다든지 진도는 같은 과목에 같은 강사니까 뭐 여러분 저녁에 오셔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저는 이것도 지금 이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저녁이 좀 사람이 약하니까 저녁에 오면 더 좋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어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들어도 돈 더 달라고 합니다. 좀 독하신 분들은 1, 2월 같은 경우는 2번 들어요. 왜? 오전에 듣잖아. 저녁에 가만히 눈만 감고 복습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체력적으로만 좀 가능하고 시간적으로는 허락이 다 될 거야.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또 귀찮아서 집에 좀 쉬고 싶어서 안 오시는 거겠지만 가능한 그게 가능하다면은 1, 2월 정도나 3,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학원마다 뭐 한두 분씩. 근데 이래 얘기해도 잘 안 옵니다. 사실 안 오는데 진짜 한두 분씩은 그래요. 그분들은 야간에 와가지고 다 똑같은 거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복습합니다. 상당히 도움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소. 한번 좀 체력적으로든지 허락이 되면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절대 야간 오실 분이 주간 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간 오실 분은 야간에 와도 관계없습니다. 왜? 야간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가능한 야간 오시면 더 좋고 그래 보시면 돼요. 봅시다. 자, 그러니까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이 법의 구성부터 나오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성격, 이래 뭐 재정, 목적 나오는데 뭐 크게 시험에 접근성은 없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모든 순서는 이 책 순서 그대로 갑니다. 책 편의 순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낫잖아, 그죠? 그리고 가능한 한 필기를 좀 하시겠어요. 필기를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1, 2월은 그냥 듣는 거 만족하고 3, 4월에 적으셔도 관계없는데 필기를 하시고 나서 노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 노트 필기 이게 보통 필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양이 안 많습니다. 12장 정도입니다. 그럼 페이지 20, 한 4, 5페이지가 안 되잖아. 양면이 그죠? 적으면서 적잖아. 그러고 또 별도 수업 자료가 몇 장 나갑니다. 필기 자료가. 그러면 그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70, 80 나오는 데는 정말 재없습니다. 240페이지 켜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할 낀데 그래봤자 24, 5페이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 건 양이 여러분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필기를 하시죠. 뭐 가능한 책보다는 노트를 별도로 준비하시기 나을 겁니다. 훨씬 낫습니다. 한간에 한 6, 7년 전만 해도 제 노트 필기가 인터넷에서 몇백씩 막 거래도 이랬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노트 필기 여러분 내가 직접 다 적었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나의 노하우입니다. 이게 실제 나의 노하우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 짓을 18년 차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대충 이래 강의하다가 4년 차에 만들어놓은 노트 필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의 독창적인 그겁니다. 우리 노트 필기는 1회 때부터 29회 때까지 모든 기출 지문이라든지 향후 나올 예상 지문들 다 수록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노트 필기 좀 하시겠어요. 도움 될 거야. 자, 16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야. 특별히 시험에 큰 접근성은 없습니다. 우리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말이야. 법률하고 시행령하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가기 전에 공인중개사법에 이렇게 명시한 이게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데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의 구성, 이 법의 구성이잖아. 그만 뭐고 타이틀 문제에 있잖아, 그죠? 공인중개사 법이라는 걸 명시했잖아요. 문제 알죠? 문제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을 명시했는 상태에서 문제 내는 거하고 공인중개사법 이걸 명시 안 했는 거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명시했는 것은 뭐고 문제 내용이 뭐란 말이요. 공인중개사 법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내용에만 답을 하라 이 말 아니에요. 맞지? 근데 공인중개사 법의 전제를 안 달았잖아. 안 달았는 경우는 뭐고
대한민국 어느 법을 다 적용해도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인되기 위해서 보면은 물론 시험에 다음 중 이 법이 뭐냐, 1번 중개법, 2번 뭐 등기법, 3번 민법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명시해 가지고 물었는 거 하고 공인중개사법 명시가 안 됐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미를 보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에 도움될 거야. 교재 우리 여러분 80 그러면 5페이지 한번 펴봐요. 교재 85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이게 현재 지금 뜻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보면 결격 사유가 뭐예요? 결격 사유. 괜찮아, 생각나는 대로. 뭐 그렇지. 아유 이제 저런 잘하시네. 자격이라기보다 그 적합하지 않는 사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개공 등이 아직 용어를 안 배우셨는데 개공이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의 종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의 적합하지 않는 사유. 이 말은 중개업의 종사를 요 결격 사유 동안은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 조문이 12개 있어요. 지금 몰라도요. 그거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인중개사 법의 의미를 보는 거 아이가. 요걸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될 거야. 예를 들면은 뭡니까? 교재 90 뭡니까? 자격정지, 업무정지, 벌금형이 노노, 결격사유. 예를 들면 90페이지 한 피봐. 90페이지 보시면은 그 결격사유 12개 중에 그 7개, 그 7번째 우리가 그 결격사유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90페이지 피죠. 90페이지. 그 7번 보면은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야. 90페이지 그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야. 맞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그랬잖아.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는 3년간 중개업 종사를 못한다 이 말 아니야. 번역하면 맞지? 그러면 만약에 본강사가 도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 도로 경찰한테 음주 측정을 당해가지고 면허 취소해야 되는 수치가 발각됐다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벌금 한 500만 원을 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자. 나는 그만 여러분 미리 말하면 이 음주는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년간 중개업 종사에 제약을 받겠나 안 받겠나?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뭐면 알겠죠? 우리 조문은 뭐고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만 3년간 결격이다 그랬잖아. 만약 이 조문도 공인중개사 법을 명시를 빼버렸단 말이야. 제외하고 그냥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뭐고 대한민국 뭐예요? 어느 법을 위반해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은 3년간 중개업 종사에 제약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고 공인중개사법을 명시했잖아. 명시했단 말은 뭐고 오로지 중개법에 해당되는 300만 원 이상 위반의 벌금형만 3년간 중개업 종사에 제약받는다 이 말이야. 제가 지금 뭐를 전달하는지 알겠지요? 지금 논차하는 거 아니지요? 한창 강사가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거품 퍼먹는데 이거 나갈 때 오늘 우리 뭐 했노 이런 거 정말 비참하대. 그것도 뭐 강사 땡감지 있는데 뭐 한두 개는 건지간다. 제목 정도는 기억나네 이래 돼야 되지. 쥐는 뭐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뭔지 모르겠다. 정말 강사 비참하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한 150분 나름대로 거품 퍼먹는데 쥐는 뭐 거품 퍼먹는데 우리는 뭐 물방울 안 보이는데 이래 보면은 좀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문제 자체는 이 말이야. 당일날 문제를 푸실 때 공인중개사 법의 전제를 달았는 거라든지 뭐 또는 직거래라든지 뭐 공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공인중개사 법을 명시했는 그 문제를 풀 때는 뭐고 오로지 여러분 머릿속에 뭐고 중개법에 해당되는 것만 관련되는 규정을 적용시킨단 말이고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명시를 안 했는 문항 같은 경우는 뭐고 대한민국 어느 법을 다 적용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예를 들면 바로 말 나온 김에 예를 들면 89페이지 한번 봐봐요. 예를 들면
89페이지만 제일 위에 뭐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 금고 이상형 앞에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전제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래. 이 말은 결국 뭐고, 어떤 법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은 3년간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서 아웃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조문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뭐 금고 이상형 이래 나쁘잖아. 그러면 오로지 뭐예요? 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금고 이상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 종사에 아웃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법 전제 없잖아. 이 법 전제 없잖아. 이 말은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해 가지고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잖아. 그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 종사를 뭐 하겠지. 근데 지금 뭐고, 금고 이상형은 이 법의 전제가 없잖아. 그러면 그래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개사법을 명시했을 경우는 뭐다? 오로지 중개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만 적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당일날 문제 푸실 때 요령 알겠죠? 공인중개사법 이 법을 명시하고 문제 들어가는 거하고 중개사법 명시 안 했는 것 차이는 커요. 그런 거 좀 알아놓으시라 이 말이고. 다시 16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이 법의 구성입니다. 구성은 뭐다? 우리가 법률 그자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우리 법은 여러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법은 그죠, 조문이 많잖아. 법률 51개 조문, 뭐 53개 시행령, 뭐 시행규칙이 48개인가 이래 있는데 부치가 다 쳐봤자 우리가 해봤자 200개 조문 안짝 가지고 시험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1월은 좀 이렇지만 3월, 5월, 3월, 5월 정도 되면 뭐다 한번 내용이 그 내용인 것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더욱더 뭐가 문제를 뭐다 말장난을 심하게 한다 이 말이야. 정말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똑같은 내용이라 해도 뭐다 다져야 뭐다 당일날 에러가 덜 뜹니다. 다른 과목 같이 조문이 좀 많은 경우는 뭐다 이것저것 빼낼 게 많잖아. 그런 거 차라리 뭐다 여러분들이 공부 들을 때 아이고 뭐 새로운 내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목은 조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놈이 있고 뭐 똑같은 내용인 것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문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계속 다져가지고 그 당일날 심표 하나 차이, 뭐 토시 하나 차이에 답이 갈라집니다. 오늘도 그걸 많은 내용들을 오늘만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시험이 조잡한가를. 좀 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꾸준히 들으셨죠?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대구 거는 저를 따라할 수 없습니다. 좀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뭐 수업만 완판 들어도 70, 80 자신합니다. 수업만 완벽하게 들어도 70, 80 합니다. 절대 에러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꼭 들으셔서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 법률 시행령 시행에 크게 접근성은 없습니다. 그냥 첫 장부터 제끼면 여러분들이 뭐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가는 것이지 특별히 시험에 크게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과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법률은 국회고 시행령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시행규칙은 뭐다? 우리가 국토부령입니다. 시행규칙은 국토부령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엄격히 말하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야. 우리 과목이 이래 보면 돼. 중개 법령 및 실무야. 우리 과목이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령 및 뭐다 실무가 우리 과목입니다. 원래만 법령이 뭐고 법률 플러스 그자 법령이 법률 플러스 명령이야. 명령. 법률 아이가 그자 법률 플러스 명령이다 이 말이야. 이 명령에는 뭐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기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다. 굳이 그래 따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싶어 합니다. 시험은 관계없지만 뭐 이 시행령은 뭐다?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은 시행령입니다. 이건 시행규칙은 엄격히 말하면 총리령이잖아. 총리하고 각부 장관들이 규칙이 시행규칙이야. 근데 국무총리라든지 뭐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통일부 장관이 우리 과목을 직접적으로 뭐 지도하고 타치하는 내용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다 국토부령으로 바로 적는다 이 말이야. 각부 장관들령, 그제? 총리령이 시행규칙입니다.
뭐 이거는 뭐 한 10년 정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이고, 즉 시행령이 대통령인데 뭐 국토부령 틀리겠죠. 뭐 이런 정도 행정적인 문제는 뭐 10년이나 20년 나올까 말까 하는 거 크게 언급할 거 없고, 다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잡아 넣을 필요 있어요. 이 시행규칙은 뭐다? 각종 서식 있지 않습니까? 서식, 그죠? 양식 알제? 각종 양식들은 뭐다? 우리 시행규칙에서 다 정합니다. 각종 양식들은. 아직은 안 배우셨겠지만 앞으로 뭐 각종 뭐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서, 뭐 개설 등록하면 등록 신청서, 기타 뭐 있잖아 휴폐업 신고서, 뭐 인장 등록 신청서, 각종 양식이 많을까 아이가. 그 서식들은 전부 다 이 시행 규칙에서 다 정합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시행 규칙에서 다 정한다. 뭐만 알겠죠? 각종 우리 양식들은 뭐다? 시행 규칙에서 다 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정도. 이 정도 말만 되고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구성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야도 뺏긴 났죠. 시행령 옆에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옆에는 뭐다? 국토부령입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야. 다음 이 법의 성격입니다. 이 법의 성격이야. 성격.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야. 공인중개사법 성격은 뭐예요? 우리가 뭐 기본법이고 일반법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뭐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뭐단 말이에요? 특별법이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뭐다? 국내법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인 성격 또는 뭐다? 혼합법적인 성격입니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야. 성격. 우리 번 이런 성격을 띄우기 때문에 이건 5년에서 한 7년 정도에 한 번 좀 나올까 하는 정도입니다. 이때까지 2번이나 3번 나왔으면 토탈 30년 동안, 그죠? 그런 정도. 이거 막연하게 이런 거 외우지 마시소. 막 기본 1번, 2번, 특별, 미치겠대. 그래만 공부 효과 없대. 자꾸 제가 왜 그런가 Y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좀 이래 버거운 것도 자연스레 나중에 기억이 오래 갑니다. 법의 이름이 기본법이라는 게 있나 없나? 법의 이름이 기본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민법, 상법 이런 거 있어도 민법, 기본법 하는 법이 있노, 그죠?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란 말은 뭐고, 보편적이란 말입니까? 보편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보편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마치 일반적이고 기본적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 아이가. 그럼 결국 중개업에 종사할 때는 뭐다? 우리 중개법이 누구한테나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즉 어제까지 등록한 놈은 이 법을 적용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어제 등록한 놈이나 오늘 등록한 놈이나 뭐다? 당연히 뭐다? 중개법은 똑같이 기본법이고 일반법적으로 전면적으로 적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특별법이란 말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법리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나는 모든 걸 여러분이나 내 같은 정도와 우리 중개사 시험 치는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풀이해 드립니다. 이런 이해가 빠르잖아, 그죠? 괜히 그 법리 그 자체를 해봤자 헷갈리고 이래 보면 돼요. 특별법에 우리 굳이 용어를 따지면 이 말입니다. 특정한 사안에만 국한되어 적용하는 법이 특별법입니다. 특정한 사안에만 적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이 말이야. 와, 제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월호 배가 난파됐었잖아, 그죠? 자초됐었잖아. 그럼 뭡니까? 원래는 만약에 배가 자초됐을 경우는 뭐와 사망이라든지 치료 이런 같은 보상 규정들은 뭐 해운 항만 운송 뭐 이런 게 있을까 아이가? 해난 구조에 대한 뭐 이런 법이 있을까 아이가?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우리 안타까운 젊은 청춘들이 그래 돼버리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놨나? 만들어봤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다? 세월호에 승선했는 자에 한해서는 뭐다? 사망 시에는 뭐단 말이요? 다른 일반 재난 구조나 항만 운송을 따르는 게 아니고 특별적으로 뭐다? 그 세월호 특별법을 따르겠다 이 말이야. 세월호에 승선했는 그 사람들 한해서만 사망이라든지 부상자에 대해서는 그 법에만 따른다 이 말이야. 그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만들어 보잖아.
만약에 내가 지금 배를 타가 죽어붙다. 세월호 특별법이 있을까요? 그 법을 적용 안 시킵니다. 그냥 뭐다 일반적인 뭐다 해운 항만 운송법에서 사망 시에 얼마 예를 들면 말이야. 그런 거 따랐을 거단 말이야. 대충 윤곽 나오지. 특별법이란 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국한된 말이야. 그러니까 중개업은 뭐다? 맞잖아. 중개업을 할 때는 뭐단 말이요. 우리 중개법이 뭐란 말이요. 지금 중개법 아이가 이 법이. 중개업을 할 때는 우리 중개법이 뭐다? 다른 민법이나 상법, 다른 법들보다도 우선적인 지위단 말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적용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보다는 뭐다? 특별법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민법과 상법보다는 특별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지? 따라오지? 얼굴을 좀 피고 굳지 말고 스마일 스마일로 자꾸 그리 편하게 하겠어. 그지? 나도 이리 거중막 웃고 있지 머리 아픈 일 많아요. 억서 배짱 배부른 놈 거지 아닙니다. 따끈하다 하던가 늘 뭡니까 머리 아팠습니다. 그냥 이래 겉으로 여러분한테 뭐 표현을 이래 안 한다 뿐이지 다 그래요. 삶 자체가 곤욕이에요. 곤욕. 그지? 아침에 50 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50이 뭐고 싶어요. 마누라하고 밖에 놀고 싶고 있다. 그렇지. 그지? 다 알겠죠?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뭐다? 특별법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이고. 외우려면 안 돼요. 국내법이란 말은 뭡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그게 국내법이다. 국내법. 와싱턴이나 시모노세키에서는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로지 뭐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국내법적인 성격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까칠한 게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인 성격이란 말인데 공법이 뭐예요? 공법이 공법이 뭐겠어요? 공법이 뭐 그냥 내가 할게 그죠? 뭐 첫 술에 배부르서 겠나 그죠? 공법은 엄격히 말하면 국민하고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이 공법적입니다. 뭐 뭔지 알겠지? 그게 공법적이고 사법적인 것은 뭐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국민과 국민과의 서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뭐다? 이게 우리가 사법적이야.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국가하고 뭐 국민하고 상대하는 게 그런 규율이 하잖아. 누가하고 누가 그러면 공법이 뭐고 공법 뭐고 계공하지 계공 거자. 아직 안 배웠지만 이따 배웁니다. 중개업자하고 뭐단 말이요? 행정관청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공법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법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뭐고? 이건 계공하고 뭐다? 의뢰인 사이에 그자 계공하고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이게 사법적인 요소입니다. 간혹가다 박스에 던지가 묻습니다. 이게 공법적이냐 사법적 묻는데 뭐 적어주진 않습니다. 왜? 그것만 공부한다. 그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3, 40개 된 거 말라 공부해요. 그냥 의미를 파악하라 이 말이야.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개설 등록 신청하잖아. 그죠? 개설 등록 신청하는 것은 공법적이겠어요? 사법적이겠어요? 당연히 공법이 왜? 개설 등록 신청 어디 해요? 그렇죠. 행정관청이 하잖아. 그게 공법적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맞잖아. 그럼 뭐 손해배상 책임은 그 공법이겠어요? 사법이겠어요? 그렇지요. 사법. 그래. 이제 눈 좀 뜨네 그래. 그 사법이잖아. 왜? 간하고 관계가 아니잖아. 계공하고 계공이 의뢰인한테 손해배상해 주지 간청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사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 확인 설명 의무 사법적이겠지요. 맞잖아요. 행정 제재 이런 건 뭐다? 공법적이겠지. 간청에서 행정 제재를 하잖아. 이런 것들. 자격적 이런 건 공법적이겠지요. 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그게 공법적이고 사법적인데 책에도 야도 뺏긴 않나? 성격은 기본법, 특별법, 사회법, 국내법적인데 사회법적인 성격에 보면 나오잖아 봐. 그 2번 동그라미 나오지요. 타이틀만 줄치면 돼요. 성격의 기본, 특별, 사회법, 국내법인데 사회법은 뭐고? 일반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중간법 또는 혼합법 나오지요. 거기만 가볍게 언더라인 쳐놓고 2번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뭐 처벌 규정 뭐 각종 의무 등은 뭐다? 공법적 성격이고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 뭐 손해배상 책임 등은 뭐다? 사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괜히 그 사례는 적으면 더 헷갈립니다. 왜?
그것만도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라 이 말이야. 계공하고 행정 간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은 뭐다? 공법적인 요소고, 계공하고 뭐다? 의뢰인하고의 관계를 규율한 내용들은 뭐다? 그건 사법적인 요소로 보시면 제일 무리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뭐다? 18페이지 이 법의 목적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우리 과목에 직격탄을 쏘니까 여기서부터 바로바로 들어가겠어요. 좀 쉬었다가 18페이지부터 들어가겠어요. 자, 칠판 좀 지어줘요.